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흔히 보게 되는 문제들, 70세 노인이 21세기 기계 문명에 속절없이 밀려났다가 쓸모있는 역할로 인정받는 반전의 드라마 한 편 같이 보실까요? 2015년 미국 낸시 마이어 감독의 영화 인턴인데요. 한때는 신사였던 그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다가 없어서는 안 될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소박하지만 매우 섬세한 인간 내면을 통찰해낸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변화를 상징하는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손수건 행커칩입니다. 손수건이 어떻게 탈바꿈했을까요? 그 밖에 70세 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무기로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 예컨대 이메일을 잘못 보낸 경우 지금은 삭제 기능이 생겼지만 그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죠. 한순간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내고 바로잡아내는가 하면 토라진 애인에게 남자친구가 아무리 트윗이나 이메일을 보내도 읽지 않고 마음을 돌릴 수는 없지만 직접 만나 얘기하는 순간 모든 오해가 풀리고 마는 것들이죠. 70세 노인이 그야말로 첨단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한다는 역설적 이야기 구조가 바로 기계 문명 속에서 인간관계에 몇 가지 문제의식을 던지려고 한 것이죠. 감독은 바로 누군가의 일상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기술에 의한 시스템과 인간관계의 모순이라는 큼직한 대어를 낚아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내 얘기 같은 흐름 속에 인간사의 영원한 주제,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복잡, 다단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해결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70세 노인 벤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은퇴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될 모습이고 고민일 것인데요. 우선 그의 고백을 들어보지요. 난 은퇴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시간이 남아돈다. 그동안 모아둔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문제는 다음이다. 여행도 한두 번이지 집에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는 생각이 든다. 구태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거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가 어디든 간다.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7시 15분이면 스타벅스에 간다. 베언의 독백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라면 그저 내 인생에 어딘가 빈 구석이 있다는 것. 어딘가 빈 구석. 그게 무엇일까요? 영화는 벤이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채우게 되는지 그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냅니다. 때마침 창업 6개월 된 쇼핑몰 회사에서 인턴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원 방식부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평생을 종이로 된 전화번호부 폰북을 발간하는 회사를 다닌 벤에게는 말이죠. 미국의 전화번호부는 구글이 등장하기까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죠.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 그 폰북은 그만큼 벤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첨단 기업이 은퇴자를 뽑는 일, 은퇴자 중에서도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폰북 이력을 가진 벤, 그리고 첨단 방식으로 신청도록 해서 벤과 회사의 부조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가 이런 역설적 설정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벤은 우여곡절 끝에 용케 인턴 생활이 시작되고 30대 여성 CEO 줄스, 그녀를 돕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벤은 오로지 줄스가 이메일로 보내는 업무 지시를 기다리는데요. 줄스는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이메일은 오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벤은 일을 찾아놨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했던 벤의 무기는 눈치입니다. 조직 생활이 몸에 익은 벤은 눈치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인턴 생활 중에 젊은 직원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남자친구 때문에 눈물 짓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내주고 직원들이 꺼려하는 일,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해 놓습니다.
또한 낯을 곳 넘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히 알아내 동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의 촉각은 온통 CEO 줄소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맞는데요. 줄서가 외출하려 합니다. 벤이 건물 아래 차량 대기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무언가를 입에 대는 것이 보입니다. 벤은 곧바로 달려내려가 기사에게 운전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벤은 줄서의 운전기사가 되는데요. 줄서의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줄서의 가정사도 챙기게 되고 급기야 줄서의 남편이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눈치 하나로 줄서의 모든 일상에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벤이 줄서의 고민의 실체를 알게 되지만 모른 체 합니다. 결국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이기 이전의 인간이고 사람보다 더 빠른 솔루션이 없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눈치 많은 것이 없고 인간의 경험이 시간의 축적인 이상 무용지물일 수 없다는 것. 기술과 속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생명인 스타트업일지라도 말이죠. 벤은 어쩌면 당장엔 퇴물로 보일지 모르지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순조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로 포장되었다 해도 풀 수 없는 수많은 매듭들이 있기 마련이죠.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인간이고 경험이죠. 특히 인간 마음을 꿰뚫는 데는 눈치만큼 빠른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상대에 대한 배려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참 어려운데요. 넘치거나 부족하기 마련이니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화해하기를 거듭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다가도 모를 측정 불가능한 것들이죠. 다음 문제, 영화는 자연스레 줄서의 고민을 비춥니다. 줄서는 회사를 창업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10배로 성장시켜냈습니다. 그러니 단숨에 커져버린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고민일 수밖에 없지요. 기업 오너라면 행복한 고민이지 최대 숙제이지요. 그 이유는 다음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영화는 지극히 일반적인 방법, 줄서가 전문 경영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비춥니다. 그 여정에 벤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사장과 인턴이 아니라 줄서가 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의 변화를 그렇게 장치했네요. 자, 이제 영화는 이 영화의 주제, 인간 사이의 관계, 특히 줄서 부부의 갈등과 벤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줄서는 전문 경영인 문제를 해결하고서도 후련하지 못합니다. 결국 줄서의 진짜 고민은 회사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네요. 그런데 줄서는 외도한 남편을 몰아세우지 않고 오로지 내 탓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회사에 신경을 쏟은 나머지 생긴 일이니 회사 일을 접고 가정을 챙기겠다는군요.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에 엉거주춤 맞장구칩니다. 줄서는 남편과 예전처럼 사랑을 회복하자는 뜻인데 남편은 얼떨결에 동의한 꼴입니다. 드디어 줄서의 가정사에 벤이 등장하는데요. 벤의 시선을 통해 영화는 줄서의 두 모습, 회사에서의 줄서와 가정에서의 줄서를 드러냅니다. 회사에서 줄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줄서는 모든 것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결국 벤이 그 문제를 포착하고 줄서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CEO 초빙 결정을 철회하라고요. 줄서의 업적, 회사의 창업과 성공은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 그러니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회사는 줄서의 꿈 아니냐? 그 꿈을 버리고 가정에 충실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회사 대신에 가정에 충실하면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줄서의 생각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합니다. 회사를 지켜라는 말이죠. 그것이 줄서의 마음이니까요. 줄서가 듣고 싶어하는 말, 줄서의 마음을 정확히 짚은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감독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벤의 모습을 연출해냅니다. 회사를 넘기는 문제를 없던 일로 마음을 다잡은 줄서에게 남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줄서는 선뜻 포옹하지 못합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어색한 순간 무슨 말이든 해야 할 텐데요. 멍청하게 서 있는 남편에게 원망과 사랑이 담긴 말. 그 말이
이럴 때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입니다. 의외의 한마디로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CEO가 아닌 사랑받고 싶은 아내로서 배운 관계 회복의 기술이 손수건이 왜 없느냐는 것이죠. 벤이 말하죠. 손수건은 빌려주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그걸 젊은 세대가 모른다는 건 거의 범죄에 가깝다고요. 예의 바른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라고요. 사람에 대한 배려의 상징, 손수건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영화 인턴이었습니다.